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클래스의 장민지입니다. 투자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고개를 들어 이곳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트만 들여다본 분들에게 차트 너머의 현장을 전파하는 바로 이분. 현장 분석의 대가 24시 인베스트먼트의 이경락 대표님 모시고 오늘도 생생한 투자 노하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락입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최근에 기업 탐방 갔다 온 기업 중에서 신금을 울렸던 종목은 또 신금을 울렸던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이 한 주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오늘 주제에 부합하는 종목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조지 소로스가 한 얘기죠. 먼저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원래 이렇게 시기적인 것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탐방가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작년 잘 보십시오. 이 빨간 선과 검은 선, 이 검은 선은 41선이고요. 이 빨간 선은 11선이에요. 이게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하나의 방법인데 외환시장의 대표주자 달러 인덱스도 파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요 11선이 41선 위에 놓여지면서 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받쳐주면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 기류로 넘어왔어요. 단 한 번도 작년 7월 이후에 빨간색 11선이 41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긴 했었죠.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짧게 있으면서 계속 추세는 우상향이었다는 얘기예요. 달러 인덱스가. 물론 여기서 추세가 무너지나 싶었지만 굉장히 짧은 조정이 있었고 계속 이러면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받쳐준 상태에서 1년 이상 끌고 온 게 바로 이 달러의 강세 기조였어요. 그런데 안전자산의 대표주자, 금리 인상의 상징적인 지표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그런데 최근에 완연하게 검은색 41선도 우하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11선이 의미 있는 하락 곡선으로 접어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되어졌다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또 요것에 반대급부에 있는 달러 유로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달러 유로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부터 검은 선 안으로 11선, 41선 안으로 11선이 떨어졌고 그 이후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은 한 번도 없었어요. 11선이 완벽하게 검은 선을 돌파하면서 방향을 돌리는 구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저항 라인이 되죠. 이 41선은. 달러 유로입니다. 계속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계속 저항 라인이에요. 41선이. 검은 선. 근데 최근에 완벽하게 추세를 돌리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즉 이것 또한 게임의 룰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안전자산의 달러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달러 유로가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것의 의미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 많을 텐데 이미 안전자산에서 해 먹을 만큼 먹었다라는 논리가 시장에 붙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주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을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워렌 버핏 나셨네. 예. 무슨 가치 투자냐 대한민국에서. 예, 이런 얘기들 하세요. 뭐 싼 종목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올라가냐. 대한민국 그렇지 않다.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무슨 어줍잖게 가치 투자입니까? 돈 들어가는 데 가서 빨리빨리 벌어야지. 대한민국은 가치 투자 이런 거 뭐 저평가 종목을 사 모아가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이런 거 안 먹힌 지 오래예요.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참 주식하기 어렵고 우하고 쏠렸다가 우하고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민성 냄비 근성의 시장이 주식시장도 그런 근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기가 참 재미도 없고 어렵고 가치 투자 어울리지도 않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가치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전략적인 투자처라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략적인 투자가 투자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뜨거운 감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가 핫하대. 바이오가 핫하대. 바이오로. 2차전지가 핫하대. 2차전지로.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쫓아가지고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 너무 또 뜨겁다 보니까 미래 실적을 한 번에 받쳐가지고 올려버리고 이런 투자를 너무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에 특화된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를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앞으로 나올 가장 뜨거운 이슈, 여기와 관련된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류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여전히 뜨겁죠. 전기차. 최근에 전기차 뉴스만 뜬다라고 하더라도 별의별 뉴스들이 다 올라옵니다.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어디 전기차 뭐 출시됐다. 지금 전기차는 핫한 이슈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버리면 조금 늦는 감이 있죠. 이 주식 투자는요.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언제 투자하는 거냐면요. 씨앗이 살짝 피어났을 때, 감자 씨가 살짝 피어났을 때, 모락모락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고 불확실하지만 그 가능성이 보일 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쩌면 더 쉽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후에 가장 크게 떠오를 뉴스를 미리 선침해서 투자하면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뜨거운 감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꿈꾸는 소년이 돼가지고 너무 큰 미래 이런 걸 바라봐서는 안 돼요.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그걸 투자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거든요. 한 예로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PNT라는 종목인데 2019년도 4,000원, 5,000원대 우리가 이거를 계속 투자를 해왔어요. 이렇게 밀렸을 때 사람들이 못 기다려줍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회원 여러분들 못 기다려줘요. 다 떠나요. 정말 힘듭니다. 분명히 전기차 시대 최대 수혜주로 PNT라는 장비가 먹힌다라는 것을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기다려줘요. 많은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은. 우리는 이거를 계속 고집하면서 가져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지금 5만 원, 6만 원 됐지만 4,000원, 5,000원에서 10배거 이상 올라온 종목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못 가지고 오죠. 그리고 애석하게도 주가가 길 때 미래에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그 순간만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전략적으로 이 시대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된다는 확신만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사실상. 우리 24시 클럽도. ESS에 화재가 발생하고, 야, 이거 불나서 안 돼. 그럴 때마다 주가는 빠지고, 2019년도. 그거를 이겨내고 지켜낸 사람들이 텐백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왜?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는 안개처럼 자욱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확신이거든요. 제가 그때 우울증도 걸렸었습니다. 2019년도. 근데 우울증도 걸렸어요. 주가가 안 가니까, 많은 분들이 떠나가니까. 분명히 간다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열심히 설명드리고 기업 탐방도 갔다 와서 P&T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다 설명드려도 어느 누구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대한민국 냄비근성과 맞지 않으니까. 하지만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큰 돈을 만지게 되는 거죠. 요 구절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언젠가 2, 3년 후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을 예견하고 종목을 모으는 분들은요, 분명 기쁨을 거둘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는요, 바로 요것이 핵심이거든요. 가장 핫하게 떠오를 수 있는 그 이슈, 그것을 미리 선침해 놓고 투자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기업 탐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오늘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한번 보자고요. 뜨거운 감자에 관련된 얘기예요. 뜨거운 감자, 어떤 것들이 뜨거웠는지 과거로부터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닷컴 버블, 인터넷 혁명, 정말 뜨거웠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20, 30배 올라갔을 거예요. 50배 정도 올라갔었나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닷컴 버블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 무거운 삼성전자도 600원 뭐 700원 하던 것이 7,000원 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10배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닷컴 버블 시절에. 이게 월봉이에요. 삼성전자입니다. 당연히 이것 또한 실질적인 수혜주 맞죠. 그리고 10년 있다가 애플이 한 20배 올라갔었죠. 스마트폰 초창기 때 애플이 20배 올라갔고 지금 더 올라갔지만,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스마트폰 혁명이었죠. 가장 뜨거운 핫 이슈였어요. 스마트폰 10년 주기라고 얘기하죠. 10년 주기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도 때 또 한번 랠리가 이어졌고, 애플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인터넷 혁명이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고 2010년도 때 스마트폰 혁명이 또 발생했고, 지금이 2020년도 뭐 전기차가 주 테마냐 그렇지는 않죠.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또 20배 정도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10년 주기에 2000년 닷컴 버블, 2010년 스마트폰 혁명, 그리고 2020년도 때 자율주행 혁명. 전기차에서는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 글쎄요, 큰 매력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가장 큰 줄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도조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장 핫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테슬라가 2020년도 들어와서 이런 그림을 보여줬다. 10년 주기의 또 하나의 패턴이죠. 그러면 요와 관련된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뭐 애플 얘기하고 테슬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해외 주식을 하자. 저는 요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미국에 있는 좋은 기업을 사고 그런 거 나쁘지 않아요. 해외 투자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뭐 제가 애국자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주식을 사야 돼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가장 큰 기회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매력적이에요. 그 몇 가지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먼저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대한민국이 강국입니다. 요거 산업의 쌀이에요. 지금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산업의 쌀 반도체 대한민국이 만들고요. 또 하나 21세기의 원유라고 할 수 있는 거. 옛날에 석유 파동 대단했죠. 20세기 때는. 오펙 아직까지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국가들이거든요. 빈살만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대단하더구만요. 21세기 산업의 쌀 반도체 그리고 21세기의 원유, 배터리. 대한민국이 초강국이에요. 대한민국이 CATL 중국 리튬 배터리 기반은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요. 골드만삭스가 3년 내 중국 배터리 사라지고 LG와 SK 55% 차지할 것이다. 뭐 이런 보고서도 올라옵니다. 니켈 기반의 이 배터리 3원 개 배터리 요것이 답이고요. 요거 일본의 파나소닉은 그 변화를 빠르게 준비 못했어요. 대한민국 그 DNA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빠르게 준비하는 대한민국만의 이 DNA 정말 빠르게 준비해왔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IT에서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의 또 다른 기름이 되어가는 이차전지 이 양시장을 대한민국이 다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주식 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애국에 취했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이제 문화를 수출하는 강국이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은. 문화를 수출하는 강국. 대한민국 콘텐츠가 전 세계 OTT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 콘텐츠 강국입니다. 문화를 수출한다는 것 자체가 선진국이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바뀐다는 얘기는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용 선진국 대비해서 형편없거든요. 관광 서비스 이런 것들. 내한 관광객들도 정말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상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 이 산업도 올라가게 되면 일자리와 내수 경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바이코리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GDP가 세계 13위다. 보통 10위권에 있는 국가가 관광 서비스 산업이 부흥으로 전환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딱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주식을 또 사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자율주행과 자동화와 관련된 종목들을 설명드렸고 오늘 또 그의 일환으로 그런 류의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 맥락을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에요.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요거는 강국인데 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4.1%밖에 되지 않아요. 중국보다도 못합니다.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월등히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 과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비메모리 쪽에서 대한민국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럼 메모리 반도체를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하냐 이거예요. 매력이 없죠. 매력이 없어요. 돈은 잘 버는데 또 돈 버는 족속 이렇게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시장 지배 구조를 높여야 되는 이상한 산업이에요. 돈을 벌어도 단 한 번이라도 만끽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쉬어갈 수 없는 그런 산업이라는 얘기죠. 버는 족수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찍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멀티플이 한 7배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안타깝지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아주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면 비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어차피 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대한민국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지의 땅, 우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밖에 가지지 못하는 그 땅을 우리가 장악하고 그 영역을 넓혀갈 때 대한민국 주식 또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TSMC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 56%까지 넘어갈 것이다 추정치. 삼성은 작년에 18%였는데 16%, 파운드리 시장에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TSMC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뉴스 보면 다 TSMC 관련된 뉴스밖에 없어요. 대만은 TSMC가 전부예요. 아 진짜 화나네요 진짜. 삼성전자는 16%, 56%, 세계의 비메모리 반도체 절반 이상은 TSMC가 생산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섬나라 대만이 우리보다 MSCI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이 높은 거고,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대만의 TSMC를 조금이라도 잡아먹고 대만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뺏어온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수급 또한 더욱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질 수 있는, 또 이머징 마켓에서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는 지금 11.9%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최근에 성장 흐름이거든요. 애플, 뭐 아이패드 등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CPU 새로 나오는 것들 등등, AI 칩, 테슬라도 뭐 AI 칩. 이 AI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그 영역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자리매김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TSMC랑 삼성전자의 그 뭐 나노 공정에 대한 EUV 공정과 나노 공정 두 밖에 없거든요, 지금. 5나노, 4나노로 넘어가고 3나노로 넘어가는 이 공정의 기술 격차는 분명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패키징 쪽에서 삼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면 TSMC의 점유율을 분명히 뺏어올 수 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봐야 되는 주제, 아마 다음 주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기존의 메모리랑 메모리랑 벽이 있거든요. 이 벽을 무너뜨린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율주행, AI가 핵심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산업을 비메모리에서도 최근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메모리와 비메모리 산업을 다 잡아먹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볼지. 지난 시간에 신택도 이런 류의 종목이거든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 오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세민입니다. 요즘같이 변동성 높은 시장엔 그에 맞설 투자 전략은 필수죠. 여러분은 지금 투자 전략의 바이블 이경락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연말에 찾아온 선물 같은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이경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1월에 새롭게 추가된 4곳의 기업을 포함해서 무려 30곳, 유망 기업 30곳의 탐방 정보가 담긴 기업 탐방 비밀 노트를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경락 대표의 세 번째 강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경락 대표님의 강의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이경락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두 시장 모두를 겸하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 이야기가 맞을까요? 네, 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참 어려운 산업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분석하다 보면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빠지고 또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고 또 실적의 이게 사이클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캐시카우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현금 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 뭐가 없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신택이 그런 류의 종목이었는데 네. 그런 류의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려야 되겠다. 여기서 또 한번 기회의 장이 올 것이다. 자율주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AI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AI 그러면 제 조카가 그게 뭐냐요. 그게 회계사거든요. 회계사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가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AI는 단어 뜻은 알겠죠. 이것이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산업으로 변화할지를 유추해내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2016년도, 17년도 때, 2015년도 때 빅데이터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 2년 지나고 나서 데이터 센터 이거였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AI 생소한 단어지만 2, 3년 안에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자동화인데 아무튼 그와 관련돼 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와 관련된 기업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대한민국은 어차피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가야 되는 구조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대표님의 지금 기업 탐방이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투자는 현장이 답이다라는 네. 대표님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반응을 좀 예상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얼마나 알고 투자하는가가 관건이거든요. 내가 주식을 좋은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느끼셨을 텐데 좋은 종목을 내가 샀어요. 올라가요. 팔아요. 나중에 그게 10배까지 간 종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파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잘 몰라서 확신이 없으니까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아는 만큼 수익을 내는 건데 누군가가 쓴 카더라 가지고 종목을 분석한다? 이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발로 뛰면서 눈으로 봐야지만 끌고 갈 수 있고 텐베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그 경험,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직접 본 사람만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탐방은 개인 투자가들도 많은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은 기관들만 받겠지만 기업 IR 이런 것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텐베거 종목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것 정말 필요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어떤 현장의 경험을 들려주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주실 기업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찍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ISC라는 기업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ISC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 테스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일까요? 먼저 이제 후공정 테스트라고 하면 다 만들어진 반도체가 작동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검사해 주는 건데 네. 소모성 부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우리 장민지 MC님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마더보드. 네, 맞아요. 네, 이게 마더보드예요. 어. 마더보드를 이렇게 옛날에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이거 많이 했어요. 컴퓨터 조립할 때 이렇게 딱 뜯게 되면 이렇게 소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여기에 칩이 들어가는 건데 요 칩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반도체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핀들이 있어요. 스프링으로 된 핀들이 있거든요. 이거 제 손가락 아닙니다. 이거 보면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핀이 들어가 가지고 스프링이 들어가서 톡톡톡 치면 움직여요.
요걸 이제 반도체 칩에다 연결해 가지고 연결을 다 하게 되면 이것을 소켓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핀이라고 하고, 요것이 작동이 잘 되는지, 칩이 잘 만들어졌는지,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주는 핀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ISC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핀들이 모여 가지고 소켓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비메모리 쪽도 이렇게 테스트해 주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핀은 딱 봐도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일일이 이게 기계로 못 만들 것 같죠? 저걸 일일이 만드는 건가요? 수작업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핀들을 만들어가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줘요. 그럼 단가가 굉장히 세겠죠, 이게. 아니, 수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니까 또 제품마다 달라야 돼요, 이게. 핀의 개수도 다르고. 엄청 비싸겠죠. 그렇네요. 요거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이 리노공업이에요. 이 ISC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리노공업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리노공업이 요거를 잘 만드는데, 리노공업의 영업이익률 한번 보자고요. 3분기 때 요번에 46%가 나왔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무슨 바이오 산업도 아니고. 와. 이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해줘. 그럼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리노공업에서. 리노공업이 포고핀 잘 만들거든요. 요 스프링 들어간 걸 포고라고 하거든요. 네. 요거를 잘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업이익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ISC는 조금 달라요. 여기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할게요. ISC는 뭘 만드냐면 포고핀도 만들긴 만드는데, 이게 보면 이제 실리콘 러버, 스프링이 아니라 실리콘으로 고무처럼 만든 핀을 만들어요. 요게 ISC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에요. 세계 시장, 이 러버 시장, 고무로 만든 핀 시장, 스프링으로 만드는 거 말고요. 네. 요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럼 이 기업이 ISC예요. 이 고무 핀과 그 스프링 핀하고는 쓰임새가 좀 다른 건가요? 다르죠. 스프링 핀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최적화가 된 거고, 이 고무 핀은요, 이제 좀 비교한 화면이 있어요. 이 포고는 이제 스프링 핀이고 러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싸겠죠. 고무로 만드니까 이거 스프링을 넣을 필요도 없이 대량으로 딱 해가지고 찍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쪽 여기에 적합되어 있는 거고요. 네. 요 포고핀은 제품마다 달리 다 연결하고 구조가 다르니까, 소켓도 구조가 다르니까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요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러버는 대량으로, 포고는 소량으로 네. 이렇게 생산에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러버는 싸고 이거는 비싸고 이런 차이점.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아까 리노공업이 이제 스프링핀을 만들면서 영업이익이 46%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 고무핀을 만드는 ISC의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ISC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쪽이 많겠죠. 근데 요즘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자, ISC 영업이익률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니까. ISC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자, 과거 2%였어요, 영업이익률이. 14%, 25%, 올해 34%, 지금 41%까지 올라왔어요. 점점 늘어나고 이게 있네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상하죠? 왜 그럴까? 그건 아주 간단해요. 이 러버로 만든 핀을 비메모리 쪽에서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메모리를 넘어서 비메모리 쪽까지 진출을 한 거군요. 네, 비메모리 쪽에서도 시장 캐파가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서버용 CPU, 서버 같은 경우에 요거는 지금 옛날처럼 조금씩 안 만들거든요. 대량으로 만드니까 야, 고무 한번 껴가지고 테스트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맥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비메모리 쪽 매출 비중이 더 커졌어요, 메모리보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40%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 얼마나 많이 시키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CPU, 이게 서버 쪽이거든요. 서버 CPU용 테스트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AMD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텔 다 동사 거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성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만 배추를 사다가 썼는데 저쪽 그 어디 도매상에서 근데 옆에 게 더 싸. 근데 품질도 괜찮아. 그러면 이쪽 쓰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딱 요거예요. 포구만 다 쓰다가 러버도 괜찮은데 고무로 만드는 것도 효과 있는데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거죠. 점점 이런 구조로 바뀌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ISC가 이제 이렇게 고무 핀이 빅메모리 쪽으로도 나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 ISC를 기업 탐방 종목으로 선정하신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또 매력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기사 하나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접근을 했는데 러버 채광자, 그러니까 고무로 만드는 채광자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프로웰이라는 기업을 지분 취득했어요. 이 기업이 이제 그거거든요. 포고핀 만드는 기업. 아니 러버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포고까지 진출을 할까? 고무에서 글로벌 시장 넘버원인데 네. 저는 여기서 참 놀랐어요.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5G 시대. 지금 우리가 5G를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RF라는 것이 포괄적이에요. 우리가 5G를 안 쓰는 이유. 아직까지 내가 5G를 굳이 써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5G RF 시스템에 최적화된 핀 업체를 인수했다? 저는 발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요. 5G 폰은요,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급물살을 탈 거예요. 그러면 프리웰이라는 이 자회사의 포고핀 판매량도 급증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업을 선택한 것 중에 하나, 아무튼 그런 전략, 5G의 최대 수혜주가 오히려 ISC일 수 있다. 이거고요. 5G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이유는요, 통신망이 안 깔려서가 아니에요. 많은 기업들이 5G 폰을 안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만들어내게 되면 통신망은 당연히 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이 본격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제가 요거였습니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 로봇이나 이 메타버스잖아요. 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ISC의 비메모리 소켓 시장이 또 급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요 메타버스 시대에 하드웨어 쪽으로는 당연히 비메모리가 수혜고 그러면 당연히 소켓도 테스트해주는 소켓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기업 탐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ISC의 주요 고객사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지금 어떤 기업에 좀 납품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기업들은 다 납품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오사트 업체 그리고 대만의 오사트 업체 다 납품합니다. 지금 CPU 같은 경우는 인텔 쪽 좀 기대가 돼요. 이게 또 하나의 투자 모멘텀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죠. 내년 1월에 사파이어 래피드 이게 인텔께 나오거든요. 이게 CPU예요. 서버용 CPU인데 요것도 요 시장이 열리게 되면 당연히 이 테스트 서버용 CPU 소켓 전문 업체인 ISC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비메모리잖아요. CPU는. 요거는 예, 비메모리예요. 그러면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가 나오게 되면 메모리는 또 DDR5로 가야 됩니다. DDR5로 가게 되면 DDR5의 소켓 또 테스트 핀이나 소켓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ISC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메모리 반도체 쪽이 원래 광자였다고 러버, 고무로 된 거. DDR5도 러버 구조가 달라져야 돼요. 여기서 마진이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내년도의 실적이 1월 10일 날 사파이어 래피드가 나오니까 인텔에. 그럼 DDR5도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메모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수익이 나고 DDR5에서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어쩌면
장기 투자보다는 중기 투자가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ISC는. 이 내년 1월 효과를 겨냥해가지고 1월 10일을 겨냥해가지고 투자해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에요. 제가 원래 단기 종목으로 제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벤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메모리 쪽에서도 그렇고 비메모리 쪽에서도 그렇고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네. 사실 지금 2분기는 바닥, 3분기는 땅굴이라고 할 정도로 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이 좀 어땠을까요? 뭐 실적은 2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이제 거래소에서 이거 왜 안 올려가지고 이 악필로 이렇게 쓰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2분기 때 226억 찍어가지고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찍었어요. 근데 3분기 때 158억 이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문제는 3분기 때 이렇게 안 좋았던 건 메모리 반도체가 죽을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서버용 CPU 쪽에서 매출이 확 증가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준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기업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서 2019년도 877억이었던 매출이 2022년도 1,800억 정도 지금 잡고 있고요. 20억이었던 영업이익이 지금 600억 이상 잡고 있습니다.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비메모리 쪽에서 뭔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거든요. 증거가 있어. 그 내년도는 더 좋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은 참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저 분석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런 종목은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할까? 이제 최근에 종목상담 좀 올라와가지고 ISC 그렇게 힘들어할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은 계속 가지고 가고 아니 포고핀에서 러브로 바뀐다니까요.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계시장 점유율 1인데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이런 기업은 황금알과 같은 그런 종목이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반도체 업황이 내년 2, 3분기나 돼야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종목 상담으로도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1월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좀 호재를 찾아본다면 좀 좋은 이슈들은 없을까요? 조금 전에 반도체 업황이 2, 3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확인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식은 6개월 선반영하는 거예요. 내년 2분기라고 하면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주식은 내가 이게 도박과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 확인하고 들어가 버리면 늦어버려요. 확인하기 전에 불확실할 때 주식을 사놓고 분명히 성장할 거다.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사놓고 기다렸다가 내년 2, 3분기에 왔을 때 기쁨을 거둬야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라.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시장이 좋아지고 모두가 확인했을 때 실적이라는 것이 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하고 다음 종목을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투자하는가. 이게 승패의 관건이거든요. 우리 초등학생들 축구할 때 보면 진짜 놀이터에서 애들 축구하는 거 보면 난리예요. 막 갔다가. 근데 이번에 월드컵 축구할 때 보면 딱 선수들은 포지션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탁탁 움직이잖아요. 그쵸. 전략적으로. 주식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동네 축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년 2, 3분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포지션을 잡아놓고 구축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축구가 아니라 프리미어 축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예, 프리미어가 확 나오네. 예. 그런데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 지금 보니까 10월에 좀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11월 들어서는 소폭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내년 전망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저는 이 종목이 다른 소켓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 월등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PER로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리농공업은 30배, TSE는 15배 정도 돼 있는데 10배 조금 넘어가요. 이 ISC는.
그 왜 그런지 서두에 설명드렸죠.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너는 저평가돼도 돼. 이런 논리가 있는데 지금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 매출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PER을 제가 이 종목을 계산을 해보니까 8천억 정도는 앞으로 영업이 8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을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배를 한다라고 하면 8천억이고 15배까지 주어진다라고 하면 1조가 월등히 넘어가요. 저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을 1조 이상을 봐야 됩니다. 지금 6천억 정도 아마 그럴 거예요. 2배 이상의 지금 내년도에 찍히는 실적 가지고만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의 모멘텀은 있어요 지금. 이런 류의 종목이 많지는 않죠. 비메모리 쪽에서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영위한다라고 해가지고 저평가된 거잖아요. 아 이건 달리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DDR5도 처음에 DDR5 생겼을 때 초창기에는 뭐 디램이야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비싸도 돼. 지금 뭐 아직 안착 안 됐으니까 비싸도 돼. 이런 논리로 붙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규모의 경제에서 제품의 마진율이 올라간다?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지금도 높은데 40%가 넘어가는데 그 이상을 계속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은 있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저평가될 종목이 아니고 내년에는 2배 이상 갈 정도의 성장 모멘텀이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 52주 최고가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뭐 신고가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투자를 꺼려하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장비 업체가 있고요. 셀 업체가 있죠. 완성 업체가 있고 장비 업체가 있고 소재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부품 업체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거는 많은 분들이 셀 업체는 대형주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장비 업체는 한번 수주를 따내게 되면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부품과 소모성 부품과 소재 업체는요. 계속 매출액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멀티플을 더 높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소모성 부품과 소재 업체들은 생산할 때마다 계속 이 제품을 써야 되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러버 소켓이나 러버 핀, 뭐 포구핀 이런 것들은 한 번 쓰다가 좀 다르면 다른 거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소모성 부품이니까 지금 PER 10배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배 이하에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너무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저는 20배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ISC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MLCC인 삼화 콘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PCB 업체인 심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에는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ISC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다 반도체 관련 주들이에요. 네. 지금 반도체를 지금 특히 보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반도체라는 개념보다는 전기차 다음에는 제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뜨거운 감자는 자율주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율주행의 핵심은 PCB나 비메모리 반도체나 MLCC와 같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거든요. 거기를 파야 돼요 지금. 여기서 10배거 종목 아니죠. 20배, 30배 종목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닷컴 버블 때의 기회, 그리고 스마트폰 혁명 때의 기회, 그리고 자율주행 혁명의 기회, 이게 세 번째거든요. 여기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을 꼭 발굴해 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그냥 뭐 어렵다, 반도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주식으로 여러분들 사다리 올라타셔야죠. 부동산 이제 돈 못 벌어요. 주식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기회를 꼭 잡으셔야 돼요. 이런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고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 GDP 성장에 일조하기를 바라거든요. 제발 이쪽을 좀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업 탐방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또 2차 전지 분야나 뭐 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까요?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번에 방송한 그 IR 팀에 전화 왔어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좀 하셨다고. 이게 이제 어려워가지고 제가 네. 지금 많이 감추고 있거든요. 오늘도 목요일날 10시에 그 한국경제 공개방송 24시 클럽 참여하시면요. 뭐 거기는 뭐 이제 방송이 아니니까 네. 허심탄회하게 고급 정보들 말 못했던 것들 다 이야기 드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끼리 뭐 야담 나누는 겁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기업이 있었구나. 무릎을 탁 칠 만한 내용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목요일 밤 10시 매주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꼭 기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경락 스페셜로 예습을 하시고 대표님과 함께 공개 방송을 통해 복습까지 마치신다면 투자 박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대표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경락 대표와 함께 실리콘 러버 소켓 분야의 선도주자 ISC를 탐방해봤는데요. 반도체 종목의 호황을 꿈꾸면서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샵 8338번으로 이경락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30곳의 유망 기업 정보가 담긴 기업 탐방 비밀 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2023년의 주도 섹터를 미리 만나보는 이경락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성공의 노하우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매일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 당신의 계좌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업 탐방으로 만든 팩트 기반 데이터, 74%의 놀라운 적중률을 가진 단기 문자 서비스와 3명의 전문가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 만든 10종목 핵심 포트, 24시간 잠들지 않는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24시 클럽을 검색해 보세요.